서기 1701년 신사년 가을, 창경궁의 하늘은 유난히도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인 희빈장 씨가 머물던 취선당 주변엔 이제 꽃향기 대신 비릿한 죽음의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17살의 어린 친방 나인 금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부름을 받습니다. 도제조 대감의 명이었죠. 그것은 옷을 짓는 바늘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목숨을 끊을 검은 물을 끓이라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금이의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기억합니다. 장씨가 처음 중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녀가 입었던 그 눈부시게 붉은 저기를 말입니다. 그때의 장씨는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태양은 지는 법도 빠르더군요. 중전에서 다시 희빈으로 추락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취선당에 갇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금이는 매일 밤 취선당 안채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장희빈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의 인형에 화살을 쏘며 광기 어린 기도를 올렸죠. 내 자리를 뺏은 그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 아들이 세자가 아니냐. 내가 이 나라의 어미란 말이다. 금이는 그 광기 뒤에 숨겨진 지독한 불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죠. 도제조 대감이 건넨 검은 주머니엔 비소와 부자, 그리고 이름 모를 독초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이는 그것들을 가마솥에 털어넣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솥 안에서는 시커먼 거품이 일어났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취선당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내금이 군사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장희빈에게 아부하며 고개를 숙였던 내시들도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금이 내 인연, 불을 더 지피지 못할까? 상궁 마마님의 호통에 금이는 눈물을 훔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가마솥 안의 물은 이제 진득한 검은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물이 한 여인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조선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마침내 사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검은 사발에 담긴 독약은 마치 악마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쟁반을 받쳐들고 장희빈이 갇힌 내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문틈 너머로 장희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미색이라 칭송받던 그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모시던 어린 궁녀의 손에 들린 것이 자신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선물이라는 것을요. 금이가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방 안에서 장희빈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느냐? 전하께서 보내신 선물이 드디어 왔느냐? 금이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죠. 이제 곧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여인의 최후가 시작됩니다. 장희빈은 정말 순순히 사약을 마셨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금이가 본 진짜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이는 쟁반을 든 채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죠. 장희빈은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손길은 정갈했습니다. 금이냐? 내가 끓여온 것이냐? 장희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움푹 파인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금이는 사발을 내려놓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죄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대기하던 도제조 이세화와 의금부 관원들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죄인 장씨는 명을 받으라. 국모를 시해하려 한 죄, 감히 하늘을 속이려 한 죄 전하께서 사약을 내리셨노라. 어서 마시고 죄를 씻으라. 이세화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장희빈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하께서 정녕 나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이냐?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세자다. 세자의 어미를 죽이고 전하가 온전할 것 같으냐? 장희빈은 사약 사발을 손으로 쳐내려 했습니다. 금이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독이 든 사발이 바닥에 부딪히며 검은 액체가 금이의 치맛자락을 적시는 것을요. 하지만 관원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죄인이 명을 거역한다. 당장 입을 벌려라. 장사 같은 군사들이 달려들어 장희빈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몸이 짐승처럼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군사들의 얼굴을 핥히었고 비명은 취선당 담장을 넘어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비명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은으로 만든 숟가락이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이세화는 두 번째로 준비해온 사약을 그녀의 입 안으로 들이부었습니다. 마셔라. 마시고 이승의 연을 끊어라. 검은 액체가 그녀의 입가로 흘러내려 붉은 비단 상의를 적셨습니다. 장희빈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금이는 그 광경을 보며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여인,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의 마지막은 이토록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사약을 다 마신 장희빈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군사들이 물러가고 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장희빈의 시선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금이에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이야. 그것은 명령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연약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희빈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선당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죽은 뒤 그 사약을 다렸던 금이에게는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죽은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아무도 믿지 못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 멀리서 들리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희빈 장씨의 숨이 멎었음에도 취선당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거두어지기도 전 비 내리는 취선당 마당에선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약을 마시고 죽은 여인의 원혼이 구천을 떠돌며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처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직전 자신을 불렀던 그 목소리. 금이야. 물을 좀. 다오, 목이 타는구나. 하지만 금이에게 닥친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입막음이었죠. 다음 날 새벽 금이의 처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의금부 나졸들이었습니다. 내년이 희빈의 마지막 사약을 다린 궁녀냐? 내년의 손에 장씨의 도끼가 묻었으니 궁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내 혓바닥부터 뽑아야겠다. 장희빈의 죽음을 지켜본 목격자들, 특히 그 마지막 독을 직접 다룬 금이는 권력자들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혹여나 숙종의 마음이 변해 누가 내 사랑했던 여인을 죽였느냐며 화살을 돌릴까 두려웠던 이들이 사건을 아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금이가 옥사로 끌려가기 직전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취선당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라고 명한 장본인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죽자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회한에 젖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쓰러져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금이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을 보았느냐?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더냐? 금이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하를 저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고 거짓을 고하면 하늘이 두려웠습니다. 금이는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그저 전하를 부르다 가셨사옵니다. 숙종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왕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그 대답을 명분 삼아 취선당의 피비린내를 덮기로 합니다. 희빈을 모셨던 궁녀들을 죽이지 마라. 그것은 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대신 이 아이를 멀리 유배 보내고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목숨은 구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이는 그날 밤으로 짐짝처럼 실려 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금이는 수레 안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 보이는 취선당 지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금이가 다렸던 그 사약 사발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발 속 검은 액체를 금이를 향해 뿌리는 듯 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금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장희빈의 죽음 이후 궁궐에서는 왜 밤마다 이름 모를 궁녀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걸까요? 궁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어느 산골, 유배지에 도착한 금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약을 다리던 가마솥의 검은 연기가 자신을 휘감고 장희빈의 그 차가운 손이 목을 조르는 꿈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이를 미친년 취급하면서도 그녀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금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시들고 우물물이 검게 변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이는 한양에서 온 보따리 장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희빈이 죽고 난 뒤 그녀의 사약을 직접 옮겼던 나졸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상궁들이 하나둘 기이한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장씨가 죽은 취선당 마당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밤마다 검은 사약을 든 여인이 나타나 궁녀들의 입에 강제로 약을 들이붓는다는구먼. 금이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장희빈의 원혼이 아니라 권력의 비정함이 남긴 독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음식에 소량의 독을 섞어 서서히 죽여갔던 것이죠. 금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살았는지 말입니다. 숙종이 마지막에 내뱉은 죽이지 마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금이는 그날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장희빈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희빈이 죽기 직전 금이의 귓가에 속삭였던 진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라 금이야. 너라도 살았어. 이 궁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세상에 꼭 전해라. 장희빈은 마지막 순간의 악녀가 아니라 한 명의 가여운 여인으로서 어린 궁녀에게 생존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금이는 그 후로 이름을 바꾸고 산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도 경종도 그리고 피비린내 나던 정쟁의 주인공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록에는 여전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다 사약을 받은 악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진실은 늙어버린 어느 이름 없는 궁녀의 입을 통해 민초들에게 야사로 전해졌습니다. 왕들의 화려한 정치 싸움 아래 사약을 다려야 했던 어린 소녀의 피눈물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라고 손을 잡아주던 여인의 마지막 온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모든 평범한 사람의 아픔일까요? 권력은 지나가고 기록은 왜곡되지만 그 현장을 지켰던 이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야사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창경궁 취선당 터에는 비 오는 날이면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살아남으라고 속삭이는 그날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됩니다.